거울 앞에 선 그대의 모습을 보라.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생기 없는 얼굴. 그것이 과연 그대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참모습인가? 아침마다 거울을 외면하고 대충 걸친 옷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찌 제 삶을 소중히 여긴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 외모를 꾸미는 일을 허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천박한 행위로 치부한다.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무슨 대수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진정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그 내면의 가치를 외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꾸밈이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존중이다. 매일 아침 단정히 옷을 입고 깨끗이 몸을 씻는 행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의식이다. 흐트러진 외양은 곧 흐트러진 마음의 반영이요. 단정한 외양은 정돈된 정신의 표현이다. 그대가 아침에 거울 앞에서 보내는 그 10분이 하루 종일 그대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선 사람의 하루가 같을 수 있겠는가? 전자는 세상을 당당히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이요. 후자는 이미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요. 허영이 아니라 자존의 문제다. 1장 거울을 피하는 자는 자신마저 피하게 된다. 아침에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울을 피한다고 해서 그대의 모습이 달라지는가? 오히려 더욱 흐트러질 뿐이다. 거울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마주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아침에 10분을 투자하지 못할 만큼 그대의 시간이 귀한가? 하루 24시간 중 고작 10분도 자신에게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외모를 정돈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요.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머리를 빗으며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얼굴을 씻으며 어제의 피로를 씻어낸다. 옷을 고르며 오늘 만날 세상을 상상하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사람은 점점 자신에게 무관심해진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미루다가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지고 사진 속 자신이 불편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색해진다.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찌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감정,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겉모습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삶 전체를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작은 무관심이 쌓여 큰 무기력이 되고 작은 게으름이 모여 인생 전체의 패배가 된다. 반대로 매일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과 매일 약속을 지킨다. 오늘도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킬 수 있다.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성실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직하게 보여줄 뿐이다. 거울 속 초라한 모습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거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라. 머리는 단정한가? 얼굴은 깨끗한가? 옷은 제대로 입었는가? 이 작은 점검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시작한 하루는 흐트러진 결과를 낳고, 단정한 모습으로 시작한 하루는 단정한 결과를 만든다. 거울을 마주하는 용기가 곧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다. 오늘부터 거울을 피하지 마라. 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그대의 외모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한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지쳐가는 것을,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울을 피하고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모습을 외면한다. 하지만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가?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다. 거울은 잔인하지만 정직한 스승이다. 그대가 어제 술을 마시고 늦게 잤다면 거울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대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거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정직함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대를 변화시킨다.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된다. 얼굴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몸이 무너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다. 거울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이 망가진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망가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울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얼굴에 큰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굴에 새겨진다.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음주, 부족한 수면. 이 모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거울은 그대의 생활 습관을 기록하는 장부다.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내 얼굴은 어떤가? 어제보다 나아 보이는가? 아니면 더 나빠 보이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을 관찰하라. 이것이 자기 성찰의 시작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약속을 하라. 오늘은 일찍 자겠다.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겠다. 오늘은 웃으며 살겠다. 작은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거울 앞에서 한 약속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거울은 또한 그대의 성장을 기록한다. 한 달 전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다르다는 것을 거울은 보여준다. 꾸준히 자신을 가꾼 사람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밝아져 있다. 반대로 자신을 방치한 사람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어두워져 있다. 거울은 이 변화를 정확히 보여준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일상의 의식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최소 2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대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2장. 옷차림은 내면의 거울이니 함부로 입지 마라.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는 사람을 보라. 그의 마음 또한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언어요. 자신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매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편한 것이 최고라고, 옷은 편하게 입는 것이라고. 물론 편안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편안함과 무질서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할 수 있고 간소하면서도 품이 있을 수 있다. 진정한 편안함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집에서만 있을 때도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대의 진짜 모습이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조차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 헐렁한 옷을 걸치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지내는 사람은 결국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흐트러짐이 배어나온다. 옷을 고를 때 신중하라. 아침에 옷장 앞에서 보내는 그 잠깐의 시간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는가 아니면 오늘의 일정과 기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가.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자신감을 결정한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낡았어도 깨끗이 다려진 옷 한 벌이 비싸도 구겨진 옷보다 낫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문제다. 자신이 입을 옷에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삶에 정성을 들이겠는가. 옷을 벗을 때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습관은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옷을 벗으면 제자리에 개어두거나 옷걸이에 걸어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질서를 가져온다. 더러워진 옷은 즉시 빨아라. 빨랫감을 쌓아두는 것은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의 시작이다. 작은 일을 미루는 사람은 큰 일도 미루게 되고 결국 인생 전체를 미루게 된다. 옷 한 벌을 깨끗이 하는 일이 곧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라.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옷들은 깨끗이 손질하라. 이 과정에서 그대는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옷장을 정리하는 일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일이다. 옷을 입을 때는 거울을 보라. 앞에서 본 모습만이 아니라 옆에서, 뒤에서 본 모습도 확인하라. 그대가 보지 못하는 그대의 뒷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다. 모든 각도에서 단정한 사람이 진정 단정한 사람이다. 옷에 묻은 작은 얼룩도 방치하지 마라. 작은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큰 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으로 번진다.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곧 위대함을 만드는 기초다. 옷의 색깔과 조합도 생각하라. 무작정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무조건 수수한 것이 품위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피부색, 체형, 나이 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하라. 이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을 배려하는 일이다. 신발도 옷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럽거나 낡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신발은 매일 닦아라. 굽이 다르면 바로 수선하라.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세심함을 알 수 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해낸다. 양말도 함부로 신지 마라. 구멍난 양말, 늘어진 양말을 신고 다니지 마라. 남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속옷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낡은 속옷을 입고 다니는가. 속옷이야말로 가장 먼저 갈아입어야 하는 옷이다. 몸에 직접 닿는 옷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옷을 살 때도 신중하라. 충동적으로 사지 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생각하라.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한 것보다 자주 입는 옷 몇 벌이 있는 것이 낫다. 양보다 질이요, 많음보다 적절함이다. 옷에는 그대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는 곧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화려함을 추구하는가, 소박함을 추구하는가, 편안함을 중시하는가, 격식을 중시하는가.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옷차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되 과하지 않게 하라. 옷이 그대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옷은 그대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 그대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옷을 입는 것이지 옷에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문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옷을 입지 않는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자신에게 물어라. 이 옷이 오늘의 나를 제대로 표현하는가라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며 옷을 선택하라. 그것이 옷을 입는 올바른 태도다. 3장 청결은 기본이니 몸을 깨끗이 하라.
더러운 몸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이 어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청결은 모든 품격의 시작이요. 자기 관리의 기본이다. 몸을 깨끗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깨끗이 할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삶도 깨끗할 수 없다. 매일 씻으라.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원칙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한다. 하루의 때를 씻어내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루의 실수와 잘못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 목욕이나 샤워는 단순히 몸의 때를 벗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의식이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그대의 근심과 걱정도 함께 흘러내린다. 깨끗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면 깨끗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다. 머리를 자주 감으라. 머리카락은 그대의 얼굴을 감싸고 있으니 그것이 더러우면 아무리 얼굴을 씻어도 청결해 보이지 않는다. 기름진 머리, 비듬이 쌓인 머리로 어찌 당당할 수 있겠는가? 머리를 감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손톱을 깎고 발톱을 다듬으라. 이런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부분도 소홀히 한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고 발톱이 길게 자란 채로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증거다.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큰 것도 이룰 수 있다. 이를 닦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후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최소 3번은 이를 닦아야 한다. 입안이 깨끗해야 말도 깨끗이 나오고 생각도 맑아진다. 입 냄새가 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땀 냄새를 조심하라.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렸다면 반드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자신의 냄새는 자신이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그대가 자신의 냄새에 둔감하다고 해서 타인도 그러리라 생각하지 마라. 향수를 뿌리되 과하지 않게 하라. 향수는 청결을 대신할 수 없다. 더러운 몸에 향수를 뿌리면 오히려 악취가 된다. 향수는 깨끗한 몸의 마지막 마무리로 가볍게 뿌리는 것이지 청결의 대체제가 아니다. 진정한 좋은 냄새는 깨끗한 비누향이다. 옷도 자주 갈아입으라.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야 한다. 겉옷은 몇 번 입을 수 있어도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반드시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같은 옷을 며칠씩 입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다. 침구도 깨끗이 하라. 그대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 침대다. 그곳이 더럽다면 그대의 삶도 더러워진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을 널고 시트를 갈아야 한다. 깨끗한 침구에서 자는 사람은 깨끗한 꿈을 꾼다. 청결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일단 청결의 습관이 몸에 배면 더러운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좋은 습관의 힘이다.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물을 많이 마셔라. 몸 안의 청결도 중요하다. 물은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피부를 맑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것은 몸 안을 청소하는 일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땀을 흘려라. 땀은 몸속의 독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땀을 흘린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한다. 운동 후 씻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청결을 해치는 일이다. 땀을 흘리되 깨끗이 씻어라. 손을 자주 씻으라. 특히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해서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은 가장 많은 것을 만지는 신체 부위다. 손이 더러우면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소용없다. 손 씻기는 건강의 기본이다. 귀를 파고 코를 풀며 몸의 구석구석을 청결히 하라.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귀 안에 때가 끼고 코 안이 더러우면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이 관리하라.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라. 외면의 청결뿐 아니라 내면의 건강도 점검해야 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청결의 일부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곧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청결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깨끗한 몸으로 살면 기분이 좋다. 자신감이 생긴다. 건강해진다. 청결은 행복의 기초요. 성공의 토대다. 오늘부터 청결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4장, 얼굴을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존이다. 많은 이들이 얼굴을 가꾸는 일을 허영으로 치부한다. 특히 화장이나 피부 관리를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그런 일에 신경 쓰는 것을 천박하게 본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얼굴은 그대가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창이요.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피곤한 얼굴, 지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면 세상도 그대를 피곤하게 대한다. 생기 있는 얼굴,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도 그대에게 밝게 대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다. 얼굴을 씻을 때 정성을 들여라. 아침에 찬물로 대충 씻고 마는가 아니면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는가. 새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얼굴을 씻으며 어제의 낡은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오늘의 자신을 맞이하라. 피부를 관리하라.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거친 피부, 트러블이 난 피부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매일 저녁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본적인 얼굴 관리는 필수다. 면도를 하든 수염을 기르든 단정해야 한다. 무성하게 자란 수염이나 군데군데에 밀린 면도는 게으름의 증거다. 수염을 기른다면 정성껏 다듬어야 하고 면도를 한다면 깨끗이 해야 한다. 화장은 거짓이 아니라 예의다. 특히 공적인 자리나 중요한 만남에서 최소한의 화장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맨 얼굴로 나가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상대를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예의다. 그렇다고 과한 화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본래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화장은 자신을 가리는 가면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한다. 눈빛을 관리하라. 아무리 얼굴을 꾸며도 눈빛이 죽어 있으면 소용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눈빛은 아무리 꾸며도 가려지지 않는다.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눈빛이 살아난다. 표정을 연습하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라.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복하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표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햇빛을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마라. 적당한 햇빛은 건강에 좋지만 과한 햇빛은 피부를 상하게 한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라.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건강관리다. 얼굴 가꾸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신의 얼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얼굴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대의 얼굴은 그대가 세상에 내미는 명함이다. 그 명함을 함부로 하지 마라. 주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름은 삶의 흔적이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주름과 잘 관리된 주름은 다르다. 보습을 잘하고 표정 관리를 하면 주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 마사지를 배워라. 매일 저녁 피부에 크림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라.
이것은 피부를 좋게 할 뿐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다.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지며 돌보는 시간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기면 즉시 관리하라. 방치하면 흉터가 된다. 얼굴의 작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삶의 작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습관이 큰 문제를 예방한다. 표정 주름을 줄이려면 긍정적으로 살아라. 찡그리고 걱정하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그런 주름이 깊어진다. 반대로 자주 웃는 사람은 밝은 표정에 주름이 생긴다. 어차피 주름이 생긴다면 웃는 주름이 낫지 않겠는가? 얼굴색을 밝게 하려면 내면을 밝게 하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고 좋은 생각을 하라. 외면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얼굴은 행복한 내면에서 나온다. 거울을 자주 보되 자책하지는 마라. 거울은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지 자신을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생각하라. 건설적인 태도가 변화를 만든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누군가의 얼굴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각자의 얼굴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남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최선으로 가꾸는 것이다. 나이에 맞게 가꾸라. 젊은이가 늙은이처럼 꾸미는 것도, 늙은이가 젊은이처럼 꾸미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 더 아름답다. 결국 얼굴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사랑할 수 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정성껏 돌보라.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5장. 자세와 걸음걸이가 품격을 만든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얼굴을 가꿔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구부정한 등, 터벅터벅 끄는 발걸음, 축 늘어진 어깨. 이런 모습으로 어찌 품격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자세는 곧 마음의 자세다. 똑바로 서라.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라. 고개를 들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이 자세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가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의식하고 연습하라.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면 그대의 삶도 바르게 펴진다. 걷는 모습을 생각하라. 발을 질질 끌며 걷는가 아니면 경쾌하게 걷는가.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기운을 보여준다. 활기찬 걸음걸이는 활기찬 삶에서 나온다. 무기력한 걸음걸이는 무기력한 삶의 표현이다. 앉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 등받이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꼬고 비뚤어지게 앉는 습관을 버려라. 바른 자세로 앉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다. 의자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의 동작도 신경 쓰라. 털썩 주저앉거나 벌떡 일어서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여라. 동작 하나하나가 그대의 품격을 말해준다. 식사할 때의 자세도 중요하다. 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밥그릇을 들이대며 먹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적당한 속도로 조용히 먹어라. 식사 예절은 곧 삶의 예절이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물건을 들 때도, 문을 열 때도 자세를 생각하라. 모든 동작에 품격을 담으라.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대의 전체적인 품격을 만든다. 목소리도 자세와 관련이 있다. 바른 자세로 서면 목소리도 맑고 힘있게 나온다. 구부정한 자세로는 힘없는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당당한 자세에서 당당한 목소리가 나오고 당당한 목소리에서 당당한 삶이 시작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라.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도 보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좋다.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평소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는지 알 수 있다. 부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직시해야 바꿀 수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바른 자세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바른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바른 자세로 사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산다. 오늘부터 허리를 펴라. 그것이 그대의 인생을 펴는 첫걸음이다. 스마트폰을 볼 때의 자세를 조심하라.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화면을 보면 목과 척추가 망가진다. 화면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자주 스트레칭을 하라.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구부정한 스마트폰 자세다.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지 마라. 양쪽을 번갈아 가며 매거나 배낭을 사용하라.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건강을 해친다. 균형 잡힌 자세가 균형 잡힌 삶을 만든다. 잠잘 때의 자세도 중요하다. 너무 높은 베개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에 해롭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와 적당한 단단함의 매트리스를 사용하라.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잠자리의 자세가 하루의 3분의 2의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으로 자세를 교정하라.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은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근육이 약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바로잡아라. 걸을 때 보폭을 생각하라. 너무 큰 보폭도, 너무 작은 보폭도 좋지 않다. 자신의 키와 다리 길이에 맞는 적당한 보폭으로 걸어라. 그리고 발끝이 아니라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라. 이것이 건강한 걷기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라. 계단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오르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계단 몇 개 앞을 보며 당당히 올라가라. 이 작은 차이가 자세를 바꾼다. 춤을 배워라. 춤은 몸의 균형과 자세를 가르쳐준다. 어떤 춤이든 상관없다. 자신의 몸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자세가 좋아진다. 춤추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르다. 자세는 자신감과 직결된다. 바른 자세로 서면 자신감이 생긴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자세를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타인의 자세를 관찰하라. 품격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배워라. 그들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라. 좋은 자세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결국 자세는 삶의 태도다.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당당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를 당당히 대할 것이다. 오늘부터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6장. 꾸미는 습관이 성공하는 습관을 만든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습관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돈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삶에서도 모든 것을 정돈할 수 있다.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준비하라. 이 규칙성이 그대의 하루에 안정감을 준다. 아침 준비가 매번 다르고 혼란스러우면 하루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 외모를 가꾸는 루틴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라.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세수를 하는 습관부터 들여라. 그것이 익숙해지면 피부 관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옷을 신중하게 고르는 습관을 들여라.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체크하며 실행하라. 세수, 양치, 면도, 피부 관리, 옷 고르기, 신발 관리. 이 모든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익숙해질 때까지 따라하라. 체크리스트는 습관이 될 때까지만 필요하다. 주말에도 같은 루틴을 유지하라. 주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내면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다. 주말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단정한 옷을 입어라. 일관성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어느 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대충 준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습관 전체를 포기하지 마라.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라. 혼자 하기 힘들면 누군가와 함께 습관을 만들어가라.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면 습관이 더 쉽게 자리 잡는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루틴을 지켰다면 자신을 칭찬하라. 한 달 동안 계속했다면 작은 선물을 하라. 이런 보상이 습관을 강화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습관이 지속된다. 변화를 기록하라. 시작할 때의 사진을 찍고 한 달 후, 석 달 후의 사진을 찍어 비교하라.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면 동기부여가 된다. 외모의 변화뿐 아니라 기분의 변화, 자신감의 변화도 일기에 기록하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라. 외모를 가꾸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습관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라.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정돈하고 일정을 관리하라. 하나의 좋은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온다. 꾸미는 습관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의 기본이요.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외모 관리에 신경 쓴다. 그것이 허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모든 관리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다. 외모를 가꾸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하루 종일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이것만큼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삶도 가꿀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약속하라. 나는 오늘부터 나를 존중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성공하는 삶의 시작이다. 습관은 처음에 의식적이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적이 된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대의 정체성을 만든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미용실, 이것들에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그를 가치 있게 여긴다. 외모를 가꾸는 시간을 아침 루틴의 핵심으로 만들어라. 운동, 명상, 독서보다 먼저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라. 외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외모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라. 젊을 때는 대충 해도 봐줄 만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이틀 관리를 소홀히 해도 티가 난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라. 외모를 가꾸되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라. 타인이 뭐라 하든 자신이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우면 된다. 외모 관리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어야 한다. 유행을 쫓지 마라. 지금 유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품격을 추구하라. 그것이 진정한 멋이다. 외모 관리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워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통제력의 훈련이다. 이 작은 통제력이 쌓여서 인생의 큰 통제력이 된다. 자신의 외모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통제할 수 있다. 외모 관리를 자기 개발의 일부로 여겨라. 책을 읽고 운동을 하듯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외면을 가꾸는 것과 내면을 가꾸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둘 다 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결국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타인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외모를 가꾸는 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그대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몸, 정돈된 머리. 이 모든 것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이다. 세상은 그대를 함부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마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누가 그대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 존중의 시작점이다. 꾸미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존이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가질 수 없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이루지 못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 10분으로 그대의 하루가, 그대의 인생이 달라진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정성껏 가꾸라. 그 정성이 곧 자신에 대한 예의요. 세상에 대한 예의다. 기억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그대를 흐트러지게 대한다.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그대를 단정하게 대한다. 이제 일어나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오늘부터 그대 자신을 존중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의 시작이요. 성공하는 인생의 첫걸음이다.